앞으로 우리는요, 여기저기에서 돈을 많이 뜯길 겁니다. 나라에도 돈이 없어서 정부가 어떻게든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뜯으려고 혈안일 겁니다.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도 유럽도 어떻게든 세금을 더 늘려서 이제 재정을 채우려고 혈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지금 사람들이 불만도 토로하고 되게 시위하고 난리죠.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자체 파산도 늘어나고 교통범칙금도 50만원 100만원 나오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죠. 무지막지한 일상에 세금 책치가 온답니다. 이 지방은 어떻게 세금을 거둘까요? 이때까지는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시장 펌프질 해가지고 집을 사고 집을 팔고 하면서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걸 세금으로 왕창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개폭망하니까 이제 벌어들일 세금이 없는 거예요. 난린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빡세지고 힘들어지는 게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들은 돈 아끼고 비축해서 돈을 비축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출이 축소되고 가상금리가 폭등하고 안 그래도 대출 때문에 삶이 힘든데 어떻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빚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이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시국에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놈들 중에 사기꾼도 뒤섞여 있고 함부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IMF가 다시 왔다. IMF 시즌2다 라고 얘기합니다. IMF 위기, 리먼 사태 겪어본 이들은 그때의 위기가 어떤 건지 압니다. 우리는요, 더욱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하고요. ISA나 IRP는 꼭 필요합니다. 왜겠습니까?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 나갈 돈을 나가지 않게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세금 뜯기고 하면 사는 게 점점 힘들죠. 우리는 어떻게든요, 배당 주식을 사서 꾸준히 배당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고이자를 준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놔야 10년 뒤, 15년 뒤에 삶이 좀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5세 이후에는 연금이든 배당이든 뭐든 한 달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삶이 안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집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연금이나 배당 자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삼성화재 개인연금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만 60세부터 한 80만원, 81만원 정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20년가량 나오는 건데 되게 고맙고 감사하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니 참 고마운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갖춰놔야겠죠.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직장 다니다가 5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나오면요, 그냥 지옥이 그냥 열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 계약직, 비정규직, 파견직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힘들죠.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차 타고 다니고 명품 혹은 뭐 사치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이 되게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야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남들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줄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라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아끼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해놔야 노후에 여유롭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 활동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활동들은 재미없습니다. 지루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재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근데 그런 재미 한번 들이면 돈 쓰는 재미를 잊어버린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우직하게 묵묵히 좀 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좀 더 그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중이죠. 함부로 괜한 욕심 품지 말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놈의 나라가 좀 삶이 좀 엉망이 되어버렸죠. 도둑질하는 놈들도 많고 빌런도 등장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만 유튜버도 전세 사기치고 100만 유튜버도 사기치고 어처구니가 없죠. 이미 많은 돈을 벌 텐데 왜 그렇게 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남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돈 벌 수단, 도구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선의 시대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안전하게 살 궁리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삶이 힘들어지고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자리에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이 공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하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든 부지런히 나의 재능을 늘리고 일하는 일터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을 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고 또 돈을 더 모으고 더 성실하게 살아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산을 늘리고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아껴서 더 나의 자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이 앞으로의 시대, 이 경제위기, 경제불황, 이 복합불황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그래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참 사는 게 힘들죠. 참 어렵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개소리하는 놈들은 아가리를 찢어놓고요. 절대로 그런 놈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요.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흐름 확보하고 성실하게 살고 연금 넣고 고배당주 사고 우량주 사고 채권 사고 금 사고 달러 모으고 엔화 모으고 원화도 모으고 위안화도 모으고 여러가지 형태로 좀 잘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ISA도 가입하고 IRP도 가입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놓고 살아가면 그러면 삶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묵묵히 나의 재능을 키우는 건 어떻게? 혼자서 외롭게 조용히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의 돈이 나의 자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1억이 모였다 2억이 모였다 그래서 함부로 옆에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마라. 조용히 미소 짓고 조용히 자산을 더 늘려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